특별하신 분이 나오셨죠. 또 아주 반갑고 그 분이 오셨습니다. 선거소송인단의 한영수 대표님이 이제 오늘 우리 촛불 집회에 같이 참석하셨고 또 행진도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 본집회장까지 같이 나오셨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5천만 국민들이 피해자고 그 가해자는 이명박과 박근혜 일당 불과 수십 명에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지배를 당하고 있고 5천만 국민들의 주권을 농락당한 부정선거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서울구치소에서 있을 때 2달간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한영수 대표님을 이제 변호사 접견하러 갔다가 그때 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나오신 그리고 오랜 동안 1년을 넘게 구치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한영수 대표님 잠시 나오셔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방금 소개받은 한영수입니다. 3월 26일 날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낯선 사람들도 있고, 해서 잠깐 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선거무효소송을 하고, 그 소송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대부분에서 소송 마감 시한까지 판결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증거를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백서를 만들어서 대법원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제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유관기관에 대부를 하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을 감시하는 정보원인가 모르겠습니다. 김해 봉화에서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왔다가 하는 이상한 사람이 우리를 접근했습니다. 접근해서 이래 보니까 정보 수집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일주일 후에 저를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일하시면 안 되냐고 회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거부를 하고 계속 나가니까 부정선거 백서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조작해가 억지로 걸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없으니까 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 없다고 부정선거를 확인하고 혐의 없다고 검찰 송치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검사가 사건을 부정선거는 모르겠다. 선거백서 안에 공무원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허위사실이다. 억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판에 나오신 분들이 1심 재판에 보신 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재판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점이 많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은 완전 오판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오판이 됨으로 해서 항소심에서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그 오판을 확인한 겁니다. 더구나 오판을 확인하는데 더 도움이 된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사범으로 3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원세훈은 우리가 선거무효소송을 걸어놓은 당사자입니다. 원세훈이 선거사범으로 구속이 되니까 저희들 반대쪽에 저희들은 구속할 맹문이 없어졌습니다. 1심 판결문이 허위고 원세훈이 구속되니까 구속할 맹문이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우리 피고인이 제출한
법원 증거 서류들을 전부 다 다시 그 재판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3월 12일 날 재판하면서 적했습니다. 재판 마지막에 판사가 보석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항소심에서 그렇게 중간에 정말 시국 사범인데 보석 신청하라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드문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는가 잘 몰랐을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3월 25일 날 출소해서 뭐 정신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오니까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고 조용한 구치소 호텔에 있다가 나오니까 진짜 거기는 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세상이 귀찮고 힘들면은 스스로 구치소에 한번 가세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밥 먹여주고 그리고 병난가 싶어가 청소 자주 해주시고 소독도 해주시고 하루에 한 번씩 모욕해야 되고 진짜 좋습니다. 완전 절의 성녀들이 도 닦는 장소하고 같습니다. 검사가 누구였습니까? 검사가. 이성식 검사. 예, 예. 그거는 그랬고 사실은 1년 동안 그 안에서 소송 서류 만들고 시간 나면 책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감옥인지 아닌지 머리에서 감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반드시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하면은 감옥을 불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가족들한테 약속을 잘 하세요. 배우자들한테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열심히 같이 살림을 살아주시고 그리고 부득이 잡혀갔을 적에는 부득이 잡혀왔다. 제발 가정 잘 꾸리고 살아라. 하고 그 안에서 도 닦으면 됩니다. 책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책을 엄청나게 읽으면 수백 권을 읽다가 보면은 머리가 발달됩니다. 정리도 잘 되고 편지를 쓰면은 과거보다 편지를 잘 쓴다고 하는 답변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세상을 그렇게 즐겨가며 사시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즐기면서 사시라는 게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독방에 같이 가 누워있는데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아 내가 미쳤지 않나 이 생각했는데 내가 살려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몸의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웃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안 웃는데 많이 이제 웃으세요. 농담하면서. 너무 진한 농담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웃으시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수백 명이 안 와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앉아 계시고 서서 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의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부정선거 투쟁하는 이 일은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미 5.16 혁명 나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 하는 정치인들은 거짓입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선거 무효소송을 하려고 12년 동안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회 지도자들, 정치인들, 학자들 다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 민주주의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당포로 얽혀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는 사람이 불교였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아까 여기 같이 오시면서 여러 사람이 말씀을 많이 곁들었는데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느냐?
민주당은 부정선거를 들고 흔들면은 다 죽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표 이미 부정선거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대통령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중진 국회의원들,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들 부정선거 모른다 하면은 그거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라는 대공익이 무너졌는데 왜 이것을 투쟁하지 않느냐? 투쟁하면은 자동적으로 몰살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때 아닌 매개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들 정치인들 나서지 않으니까 뭐냐? 이 나라 국민들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데 나서가지고 국가의 민주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일을 맡기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지방 의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정상배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힘이 없고 잘 살지 못하고 하시지만은 의식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역사적으로 진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이미 역사학자들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잘 해결돼야 대한민국의 앞날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다. 그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눈여겨 살펴보세요. 그것이 진실의 소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따라가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라고 말씀 못하는 사람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월이 지나갔는데 뭔 선거 무효냐?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 이상 상대하지 마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 저를 비난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가 비난하는 그대로 그런 나쁜 사람인 것 같으면 서울구치소에서 무기징역을 받아가 계속 살고 있을 겁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반대로 끝까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100% 불확지입니다. 불확지는 정보원 불확지도 있고 정당 불확지도 있고 저 국가기관 불확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람을 잡고 증거가 있느냐 하고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다 막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눈을 최고 많이 막고 있는 자들이 언론인들입니다. 언론은 중진 기자 이상 간부들은 부정선거 모른다 하면은 그는 완전히 그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검판사들 만나면은 절대 조아리면 안 됩니다. 후배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자네 사건 조사를 잘하느냐, 자네 재판을 잘하느냐 이렇게 다구치고 야단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이고 주권이 있는 국민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우리 스스로 깨어나서 이 사회를 정의의 사회로 만들면서 가자는 겁니다. 정의가 뭡니까? 우리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없는 사회는 인간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지옥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젊은이들이 꿈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거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여러분들이 고귀한 이런 투쟁하는 것이 전다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투쟁을 하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민활동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장이고 누가 미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돈으로 자기 밥을 먹고 시간 나는 대로 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사회를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절대 그거를 가지고 다른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하면은 시민의 행동에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성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민 자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패거리입니다. 패거리. 아시겠지요? 네.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기준을 분명히 잡으시고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오시면서 왜 종교단체에서 이런 데 뛰어들지 않느냐? 그 단체들도 보수화되었습니다. 종교단체는 정의를 구현하는 영적인 치료를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들이 영을 정의를 가지게끔 자유와 평등의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중에 그런 실천을 하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존경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제발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종북이라 하고 빨강이라 해도 여러분 종북입니까? 빨강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12년 동안 종북 빨강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세력을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 고귀한 부정선거 투쟁하는 것을 전부 다 잠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이 무지와 무관심, 무임성차 이것으로서 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인들이 복지를 해주려고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될 수 있으면은 무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그 네 가지를 철두철미하게 국민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자기 늙어 죽을 때까지 정치를 해먹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통진당이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지요. 이런 시민활동을 장난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장난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통진당이 처음에 부정선거를 물고 나왔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부정선거라고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절대 그런 일은 생명을 걸어놓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권 획득이라든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쪽에는 여러분들도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해서 인정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합니다. 그것도 정권이 바뀝니다. 반대쪽에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확실한 의식과 확실한 정신으로 확실하게 투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국민들이 안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나 하면은 12년 동안 정권이 바뀌는 것을
선관위에서 봐왔기 때문에 한 소리입니다. 그 여야 정당이 정권 다치할 적에는 옆에서 보면 겁납니다. 살기가 흐릅니다. 살기가 흐르. 그렇게 하는데 장난삼아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없어져라 이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은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SNS 이거 아시지요? 스마트폰은 거리와 시간 제한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어디 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부정선거의 사실을 전다 스스로 숙지해가지고 자기 말로 쉬운 말로 계속 페북이나 트윗으로 알려드리면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대학 이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식에 한 번, 두 번 자꾸 치면은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5천만 유권자들이 피해자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한 자는 불과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입니다. 5천만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밤에 밤잠 못 잡니다. 외국으로 달아나든가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자살하든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너 죽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그 방법이 이것으로서 전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 진실을 알려서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게 해서 행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명예혁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안전하게 명예혁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의 먼저 하실 일입니다. 제가 이미 10년 전 동안 해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부정선거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왜 부정선거였느냐, 왜 어떻게 됐느냐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선관위는 선거를 중무하는 기관입니다. 선관위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관리를 했습니다. 인정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고요. 두 번째, 국정원과 사회부 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왜 원세훈이가 구속이 됐느냐 아셔야 한다. 원세훈은 그 당시에 공무원임에서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개별 자기 부처에 국가조직법이 있습니다. 부처의 조직법이 있습니다. 국정원법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못하게 막아놓고 벌칙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도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공무원은 절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묶어놓고 벌칙을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선거운동을 공무원이 하면은 두 가지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법이 엄하기 때문에 선거법의 벌칙에 의해서 구속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세훈이가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저하고 같이는 못 있고 딴 사동에 있습니다. 제가 같이 있으면은 웃으면서 전부 다 부정선거 사실을 확인해 보려 했어요. 유감스럽게도 저하고 같은 사동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사건이 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딴 사람들, 적게 나간 사람들 통해가 원세훈이가 어떤 모습이더냐 하니까 처음에 구속됐을 때보다 엄청나게 조치대가 있고 기가 죽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이제 부정선거가 탄로났다. 부정선거가 탄로나면은 원세훈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이미 4.19 혁명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그 대상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세밀하게 하시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투정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건의에 따라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모르는 사람들을 접근할 적에 아주 친절하게 하시고 더 설명할 수 없으면은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라 하세요. 우리 회원들 중에 카페 회원이 있습니다. 66살 먹은 아주머니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찾아왔어요. 가르쳐줬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카페를 7번 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뭔지 저 비슷한 실력이 됐어요. 그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안전하고 국민들이 따라옵니다. 어설프게 하면은 따라올 사람이 가버립니다. 더구나 이 고귀한 일을 하시고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일을 하시는데 손가락질 받으면은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싶다든가 이런 마음 없습니다. 저 나이가 집의 나이로 62살입니다. 54년생입니다. 지금 젊은 실업자들이 이리 많은데 60 넘은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이것에 나와서 남들이 오호 통제라고 쉬면서 춤추고 술 먹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데 나와서 하겠습니까? 같이 춤추시면 됩니다. 절대. 지금 우리는 세상을 바로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 실업자를 없애고 세상이 바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자신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싸우지 마시고 같은 점을 더 많이 만들면서 서로 보호하면서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면서 도덕성이 많은 사람들처럼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시고 정의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달리 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어우러집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포토샷 잠깐 하죠, 포토샷. 네, 해주세요. 네, 사진을 못 찍습니다. 과연 인물이야, 인물. 아니.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인물이야. 대표님, 54년생 중에 대표님 같은 분 별로 없어요. 우리 형님이 더 돌아가시니까.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는 사진을 못 찍었어.